지금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가려는 데가 술탄 하메드거든요. 어디 가려냐면 모자이크 뮤지엄에 가려고 그래요. 제가 모자이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꼭 가보려고 했어요. 자, 이제 모자이크 뮤지엄에 가봅시다. 제가 기대하던 그 뮤지엄이에요. 식스틸릴라, 그러니까 3유로라는 소리죠. 입장권은 저기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. 모자이크 뮤지엄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에너지를 보고 있는 거죠. 보이는 뷰가 참 예쁘네요. 티켓 샀어요. 60리라. 자, 이제 들어가 봅시다.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? 이 아기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중간에 보이네요.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,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로마 제국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어요.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. 313년에 이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죠. 콘스탄티누스가 의도한 대로 이 수도를 천도한 후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로마보다 훨씬 더 큰 도시로 성장했어요. 이래가지고 자리 성정이 중요하다고 하죠. 괜히 명당이 있는 게 아니야.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딱 중간 길목에 위치해 있으니까 말 다 했죠, 그죠?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거죠. 이 콘스탄티노플이란 뜻은 새로운 로마라는 뜻인데, 제가 있는 바로 이곳 터키의 이스탄불이 바로 그곳이에요. 여기는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부르고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 1453년 때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죠. 이후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. 현재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에요. 근데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입니다. 첫 작품부터 웃긴데? 이게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품이네요. 이런 종류의 장면은 옛날 시대 때 보기가 되게 드물거든요. 이 인물들의 움직임이 정말 생생하죠. 이 당나귀, 앞발에 체중 실린 거 보이세요?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은 방금 뒷발로 차가지고 막 날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. 정말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모자이크를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. 이 외부 가장자리에 보면은 레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막 둘러싸여 있죠. 그리고 1.5m 정도 된 너비에 동물이나 식물 장식의 스트림이 액자 프레임처럼 장식이 되어 있어요. 보이시죠? 모자이크의 주제는 대부분 자연, 동물, 시골 생활 막 이런 거예요. 왕조와 관련된 장면이 묘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네요. 나무나 꽃, 그리고 신화적인 장면, 사냥 장면, 동물이랑 싸우는 장면, 그리고 인간의 시골 생활 같은 인간이랑 동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이 작품의 제목은 선한 목자인데 이 모자이크는 어깨에 양을 들쳐업은 양치기를 표현했네요. 이 과거 모자이크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그림책이나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참고했다고 해요. 이 작품들 중에서 말, 강아지 이런 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랑 로마 예술에서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말은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. 이건 거위 2마리를 몰고 있는 소년과 소녀를 묘사했네요. 이건 염소젖을 짜는 양치기를 표현했네요.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오두막집 입구 옆에 나이든 양치기가 앉아가지고 염소젖을 짜고 있죠. 그러는 동안 저 왼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유병을 들고 있어요. 이런 목가적인 장면은 이 로마의 무덤 예술에도 자주 발견됩니다. 어깨에 주전자를 메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. 모자이크를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랑 어린 디오니소스네요. 이게 판이 누구냐면은 반인 반수예요. 켄타우루스처럼.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, 포도주의 신. 잘 아시죠? 디오니소스는 제우스랑 세멜레 사이에서 난 아들이거든요. 그 제우스가 헤라의 질투가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가지고 요정 ним프들한테 이 디오니소스를 맡겼죠. 길러주라고. 이 디오니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주의 신이에요. 이 술에 취하면 사람들 어때요?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흥겨워지죠. 그래서 디오니소스 의식이 있는 그 행사 때는 술과 음악, 노래, 춤 이런 것들이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. 그 왼쪽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보이시죠?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피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네요.
이걸 보면은 원숭이랑 새 그리고 야자나무가 보이시죠? 이 작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나무 열매를 따려고 하는 장면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 두 번째는 이 원숭이가 새를 사냥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. 왜냐면 등 뒤에 새장이 보이시죠? 새도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보이세요?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핀이랑 아주 유사한 모습이네요. 그리핀은 얼굴에 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. 입 대신. 근데 얘는 부리가 없으니까 그리핀은 아니네. 이런 신화적인 존재를 표현한 걸 보면은 그 당시 예술가들이 얼마나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이 호랑이 몸에 뿔을 가진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렸잖아요.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셈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네요. 이 도마뱀을 잡아먹고 있습니다. 그 위쪽에 보시면 사슴을 사냥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두 마리 표범이 보이네요. 아이고 이건 머리가 몸통보다 큰 거 보니까 어린 아기 같은데요. 청청해가지고 귀엽네요. 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맨발의 애기가 자신의 개를 막 쓰다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아주 귀여워하고 있는 모습이죠. 우와, 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세요. 이 개들을 이용해서 토끼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죠. 토끼 사냥. 남자가 양팔을 토끼를 향해서 쫙 뻗었잖아요. 이거는 개들을 방금 풀어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죠. 이 모자이크의 세부 묘사가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. 이게 한 마리는 토끼를 물고 다른 한 마리는 뒤에서 막 달려오고 있죠. 바위에 앉아있는 노인이네요. 정말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? 근데 이게 다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. 놀랍죠? 독수리와 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독수리와 뱀의 싸움은 고대 예술에서도 자주 등장하죠. 이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 그리고 동로마 황제의 승리를 상징을 했어요. 이 독수리는 동로마 제국의 그 적들 위에서 군림하는 황제를 표현을 했고 이 뱀은 콘스탄티노폴을 막 포기하는 악의 세력 사람들을 나타냅니다.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두 마리 염소 뒤로 창과 방패 그리고 칼을 든 사냥꾼이 보이네요. 그림 하나하나마다 제각각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재밌네요. 이거는 코끼리와 사자의 싸움을 표현했네요. 이 성난 코끼리가 사자의 목을 막 코로 휘어 감았네요. 코끼리는 뭐야? 코가 손이잖아요. 그죠? 실제로 코끼리랑 사자랑 싸우면은 사자가 진다고 해요. 여러 마리가 동시에 막 공격하는 다구리가 없는 한 1대1 다이다이에서는 이기기가 힘들죠. 이 코끼리 덩치가 얼마나 큰데 그죠? 이거는 사냥꾼과 표범의 싸움을 표현했네요. 이 표범 목에 상처가 난 걸 보니까 사냥꾼이 이기고 있는 것 같죠? 이거는 호랑이 사냥을 하고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의상을 보니까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. 경비원 같은 사람들. 다리를 보면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손에 긴 창을 들고 사냥을 하네요. 이게 호랑이가 공격력이 좋잖아요. 그러니까 긴 죽창 같은 걸로 좀 멀리서 원거리 딜을 넣는 거지. 이 작품에서 그 당시의 의상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서 정말로 흥미롭네요. 와, 이건 진짜 그리핀이네요. 그리핀은 전설 속의 상상의 동물인데요. 이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 그리고 날개, 앞발을 가졌죠. 그러니까 그리핀의 눈은 새다 보니까 어때요? 매의 눈 이러잖아. 천리 밖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부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막 단단해서 다 모든 걸 깰 수가 있고 아주 예리해가지고 모든 걸 다 부리로 찢을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그리핀의 깃털로 부채를 만들어서 휘두르면은 큰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죠. 보통 사자를 짐승의 왕 그리고 독수리를 하늘의 왕이라고 묘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둘을 막 섞어가지고 아주 힘세고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옛날 사람들 상상력 한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곰은 사람을 찢잖아요. 이 작품에서 곰이 사람의 다리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네요. 이 곰의 손톱에 핥혀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이 어깨에 묶인 스카프랑 발에 신은 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임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에도 곰들이 나오네요. 엄마 곰이 아기 곰들에게 과일을 털어주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아기 곰들은 이렇게 엄마가 던져주는 과일들, 땅으로 떨어진 과일들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갈을 깔아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. 와, 이 남자의 수염을 보세요.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죠. 기념품 가게 왔습니다. 저는 기념품 가게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예쁜 게 많아. 가방도 에코백도 파네. 예쁘다. 가격 볼까? 169불이라니까 비싸다. And this eagle, yeah, 49 Turkish liras. 이 포스트카드가 이 묶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그림들 있잖아요.
그게 다 들어있다고 해요. 근데 49리라면 한 2유로밖에 안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갖고 싶다. 이렇게 우표도 살 수 있고요. 이렇게 터키시 리라도 살 수가 있어요.